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건 한반도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밤새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역전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가능성은 있지만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곳을 다 지키고 그러고도 아리조나나 네바다를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펜실베니아를 지키기도 어렵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역전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016년 대선 당시에는 그 6건 모두를 다 가져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미국을 양분해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또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실은 그 러스트벨트라는 그 북부의 3개주는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그때 그쪽에 있는 노동자의 불만을 잘 활용해서 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이번에는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나왔던 거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결집을 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여론조사는 위스콘신과 같은 경우에는 1% 차이도 안 났는데 여론조사는 6% 이상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평가인 거죠. 그 측면은 샤이 트럼프가 존재했다고 보고요. 또 막판에 유세를 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동적으로 움직인 데 반해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 인수위까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이제 승리를 자신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바이든 시대가 현실화되면은 앞으로의 미국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바뀔까요?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에 바이든 후보가 두 번째 연설을 할 때는 미국을 통합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국제 정치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질서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우리도 외교 측면에서 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지금 현재 후보와 우리가 좀 와닿는, 맞닿는 인맥이 있을까요? 사실은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기간이 한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겹치기 때문에 현 정부와는 어떻게 보면 접점은 없어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원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외통위 활동을 오래 했던 박병석 의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내 외교부에서 전문 미국을 담당했던 외교관들은 나름대로 그쪽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외교부를 활용하고 나름대로 또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있을 때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 사실 이거 대놓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쿼터도 있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약간 좀 끼인 모습도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더 강하게 나오니까 또 한 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압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고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동맹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맹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실제 행정부를 움직일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참여하라 이런 압박은 이어질 것이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지금 상황이 최정점으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은 미국의 대중 정책도 좀 바뀔까요? 사실 지금 미국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따라잡힌다는 공포감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을 할 것이다. 다만 압박의 수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양제관계 차원에서 군사적 압박과 관세라든가 미국의 경제력으로 직접 통제를 하는 반면에 대놓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제 메커니즘 WTO를 살린다거나 국제 규범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의 강도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규범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면서 미중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북한 뭐 대비용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중국 견제용으로도 지금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뭐 추가 배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드를 어느 정권에서 배치했는지를 보면 오바마 정부 때 한 거예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도 주한미군이 필요로 한다. 또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 배치 요구나 또는 업그레이드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도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주한미군 철수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지난번에 듣기로는 조금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보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후보 시절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네. 동맹국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잘못됐다. 네, 방위비 맞아요. 분담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늘려서 트럼프 행정부에 합의하기보다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받아내려고는 하겠지만 그 정도의 좀 불쾌한 압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다자무역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추진했던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를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 체제에 한국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과거 TPP가 추진될 때 우리 정부는 한 발 물러서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또 물러설 건지 참여해야 될 것이니 그런 방식, 그런 데에 대한 우리 입장 정립이 우선 필요하고요. 네. 다자경제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 기준이라든가 표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지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바이든 후보가 아까 잠깐 뉴스에도 나갔지만 당선이 되면 파리 기후협약에 곧바로 재가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뭐 환경 문제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국가인데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 탄소 배출 가지고 관세까지 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이행되기에는 현재 WTO 체제에서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확실히 끌고 나가겠다 하면은 네. 그런 정책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네.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한미 정부 당국 간에 먼저 접촉을 해서 그런 기준을 한국에 대해서는 적용을 몇 년 유예해달라. 그러면서 우리의 자체적인 기준을 확고히 해서 우리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너무 많네요.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